봅시다. 먼저 51번부터 보겠습니다. 51번부터. 그리고 아직 하다가 제 영상 봐도 모르겠으면 질문해도 돼. 알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일단 봅시다. U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U라는 집합이 1, 2, 3, 4, 5를 원소로 가진대. 자,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1, 2가 주어져 있고 B라는 집합이 2, 3, 4가 주어져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집합 X라는 집합을 생각하는데 얘가 A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X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지? A와 X가 공통인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A랑 B랑 이제 공통인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얘를 벤다면 그려서 적당히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나왔지. 괜찮지? 근데 이제 그럼 X라는 집합이 이제 A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 원소를 가지고 B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 원소 가질 건데 문제는 상황이 복잡해지는 게 하나 있어. 누구지? 얘야. X가 얘 하나만 가져버리면 다른 원소를 가지든 말든 중요한 일이에요. 상관없잖아. 중요하지 않다는 표현보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쟤를 안 가지면 어떤 일이 생겨? 저 친구를 안 가지면 X는 주로 누굴 가져야 될까? A랑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X는. 그럼 누굴 가져야 돼? 2가 없으면 1을 가져야 되지. 또 2가 없으면 또 누굴 가져야 돼? 이 때문에 3이나 4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2를 가졌을 때의 상황과 2를 가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2가 X의 원소인 경우, 두 번째로 2가 X의 원소가 아닌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가 X의 원소라고 해봐. 그럼 2는 들어갔어. 나머지는 가지든 말든 상관없어. 맞지? 그러니까 1, 3, 4, 5 각각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X의 원소가 되어도 괜찮아, 안 되어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2의 내제곱 이렇게 돼. 그리고 이 부분집합들은 모두 뭘 가지고 있어? 2를 가지고 있겠지. 여기서 만들어진 부분집합 모두 2를 가지고 있지 않겠지. 그럼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그럼 각각 구해서 뭐 하면 돼? 다 하면 되겠네. 괜찮니?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2가 X의 원소가 아니래. 그러면 이제 이 말은 X가 누굴 무조건 가져야 한다고? 1을 가져야 한다. 1을 가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지. 오케이. 또 3 또는 4를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럼 이건 몇 가지가 있을까? 3 또는 4를 원소로 가지고 3만 가지거나 4만 가지거나 둘 다 가지거나 몇 가지가 생긴다고? 세 가지가 생긴다. 여기선 세 가지, 여기선 한 가지.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1을 가질지 안 가질지 결정하는 게 한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과 4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있고 이런 뜻이야. 맞지? 이제 나머지 원소 누가 남았어? 5라는 원소가 나왔잖아. 5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있겠어? 두 가지가 있겠지. 5는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연속적 상황이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6이 된다고 쓰는 거지. 여기는 16이었지. 둘이 다음 얼마? 이렇게 푼 거죠. 괜찮아? 오케이.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 정도는 사실 어렵지가 않잖아. 맞지? 쌤도 부담 없이 아마 시험 때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52번 봅시다. 이 문제도 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가조건에서 A라는 집합이 이제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그 다음에 A 여합 B여라는 집합이 1, 2, 4를 원소로 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 A는 그냥 A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저기를 우리가 반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A와 합 B여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지? 얘는 이제 이거까지 그리게 되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를 가리키는 거거든. 여기 가운데만 쏙 빼고 전부 다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진자 벤다이로 그려볼 건데 A가 있고 B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겠지.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원소들 가지고 채우고 싶거든. 근데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볼까? 이거랑 합치면 뭐가 되지? 전부 다가 돼. 여기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합치면 안 칠해진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은 U가 누구라는 사실. U가 1, 2, 3, 4, 5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치. 그렇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좀 채울 건데 지금 이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겹치는 부분.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야. 여기가. 맞지? 근데 지금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누구예요? 4. 아 그럼 여기에 4가 있다는 얘기네. 맞지? 근데 A는 누구를 가져? 3, 4, 5를 가져.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 있냐? 3과 5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까지 확정. 맞지? 근데 문제는 1, 2는 지금 이 노란색 빗금 친 부분 어딘가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맞지? 나머지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지? 즉 사실은 A와 B 모두의 바깥에 있거나 아니면 B에만 있는 곳에 있거나 둘 중에 한 곳에 있을 거야. 즉 여기 쌤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 거야. 경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B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 있을 수도 있으면 그냥 저렇게 써놓자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를 다 해석한 거야. 저는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나를 봅시다. 나를 보면 이제 X, U의 부분집합이래. 나 조금 봤더니 X, U의 부분집합. 그런 거 같다.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또 한 개.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합 X 차 B의 모든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생각해보자. 우리 아직 X가 누군지 알 몰라. X는 U의 부분집합이고 원소 한 개짜리 그런 애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근데 뭐냐면 일단 A 합집합이거든. 그럼 A 합집합 X를 하게 되면 A보다 커 작아? 일반적으로 A보다 커나 같겠지. A보다 더 넓은 집합이 될 거야. 맞지? 근데 거기서 B를 빼래. 그러면 A에 지금 누가 들었지? 4가 들었지. 3, 5는 어차피 빼면 빠질 거 아니야. 4는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그러니까 이 집합은 무조건 4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4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이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아, 이 원소 개수가 한 개네. 이미 4 있는데? 그럼 또 다른 원소를 가지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 아, 이 말은 또 다른 원소를 갖지 않는다. 원소 안 가지지 않음이 누가? 이 집합. 오케이? 그 말은 근데 X가 지금 원소 몇 개 있대? 한 개 있대. 근데 X가 원소를 한 개 가졌어. 근데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 B에 의해서 빠진다는 얘기야. 어떤 원소를 가지더라도. 이해했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우리가 X가 원소로 빠질 수 누가 있지? 4가 있고 이걸 그냥 중괄호 씁시다. 그 다음에 3이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괜찮지? 다섯 가지밖에 없어 어차피. 그잖아. 다 확인해보면 되지. 다만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긴 해. 그치? 일단 4를 원소로 가지는 건 영향이 있어 없어? 어차피 원래 4는 있었잖아 원래. 맞지? 4 가져왔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지? 한 개 만족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3도 5도 만족할 거야. 왜? 그럼 X가 A의 부분집합이 될 테니까 결국은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겠지. 소율이 이해하고 있어? 정말로? 네. 정말로?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를 원소로 가지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어차피 X가 A의 부분집합이 되어버려서 요 A 합집합 X라는 집합 자체가 A가 되어버릴 거고 그럼 요즘 빼면 한 개 남을 거 아니야. 맞지? 문제는 1이야. 요 두 친구야. 요 두 친구가 만약 X였다고 쳐봐. 이를테면 1이 X였다고 쳐볼까? 그럼 요 집합 뭐가 되지? 1, 4가 되는 거야. 아니 참 1, 3, 5, 4가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3으로 빠질 거 아니야. 근데 1은 B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B는 어디 있어? 1은 여기 요 경계에 있다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맞지? 만약 1이 여기 있다고 해봐. B에 의해서 빠져 안 빠져? 원소 두 개가 돼. 그러니까 1이 여기. 그래야지만 B에 의해서 빠지는 거지. 괜찮니? 같은 이유로 누구도? 어차피 얘는 둘이 동급 상황이잖아. 맞지? 2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2를 원으로 딱 가지면 여기서 2를 원소로 가질 건데 B가 어떻게 해버려? 2를 빼버려. 그럼 원소가 늘어나 안 늘어?
안 늘어나. 그럼 여전히 몇 개? 아 그러니까 요 1, 2는 원래는 아슬아슬이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무조건 B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괜찮니? 아 그러니까 B는 사실 누구를 원소로 가진 거야? 4 빼고 다. 그걸 다. 괜찮니?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U의 부분집합 X가 이제 합쳐졌는데 불구하고 원소의 개수에 영향이 없어? 그러려면 나머지 모든 원소가 어디에 있어야 돼? B에 있어야 돼. 요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만약 상황이 좀 간단하면 지금처럼 몇 개 안 되면 직접 해보는 것도 좋고 사이즈가 커지면 구조를 이해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얘기야. 이렇게 넘어갑시다. 53번 봅시다. 5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U가 2의 거듭제곱을 써놓은 거다. 1, 2, 4, 8 16, 32까지 이 5제곱까지가 들어있군요. 자, 그럼 가족을 봤더니 자, A 합 B의 여의 모든 원소의 합이 B차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6배. 근데 얘를 우리가 벤다로 그려보게 되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전체가 이렇게 해서 적어봅시다. 그럼 A 합 B 여는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거지? A 합 B 여. 일단 A가 여기잖아. 그리고 U가 아니야. 저 B 여가 B 바깥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럼 칠해진 부분이 어디야? 어차피 합치는 거니까 칠해진 부분 전체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럼 누구만 빼고요? B차 A만 빼고요. 맞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잖아. 맞지? 그리고 합치면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는 관계야. 괜찮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의 편을 빌려보게 되면 S, A 합 B 여랑 S, B차 A가 S라는 거 우리가 그냥 원소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쓰도록 하자라고 했었어. 여기다 뭘 곱하기? 6을 곱하기 이거랑 같다는 얘기. 맞지? 6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방금 이야기했던 사실에 의하면 SA 합 B여 더하기 SB차 A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이거와 이거는 무슨 관계라고? 서로 서라고. 그럼 둘이 다 뭐가 돼야 돼? 전부 다. 맞지? 아, 그러니까 얘가 SU가 돼. 그럼 SU는 우리 계산하게 되면 63이거든. 63? 맞지? 오케이. 그리고 SA 합 B여는 SB 차 A의 6배 바꿔 쓸 수 있어. 얘는 6 곱하기 SB 차 A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결국 이거 전체를 계산하면 7 곱하기 SB 차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찬이 그 말은 얘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야? SB 차이가 얼마? 9 맞아. 따라서 SB 차이가 9야. 얘가 이찬치. 근데 친절하게 여기서 더해서 9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18밖에 없네. 뭐 더해도 9 안 되잖아. 맞지? 18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8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우리 가조건밖에 안 썼잖아. 아직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 나조건을 보게 되면 NA 합 B가 오래. NA 합 B가. 다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여기 1, 8이 있어. 여기 원소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소. 3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가 라고 했지? 원소의 합 최소값. 그럼 이제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1, 8 이미 자리 정해졌어. 맞지? 나머지 3개 중에 나머지 중에 제일 작은 거 3개를 더해야 최소가 나오겠지. 이수하시면 되면 되죠. 맞지? 아 그러니까 SA의 최소는 2 더하기 4 더하기 16이 되겠다. 맞지? 괜찮아? 54번은 일단 합시다. 근데 이게 어려워. 보면 알겠지만 좀 나쁘게 생겼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볼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 이 문제를 이제 영문에서 많이 쉽게 바꿔서 내긴 했더라. 자,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이제 원소를 이제 갖다 X, Y거든요.
요거는 생략하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어쨌든 A라는 집합은 이제 결국 이고라는 말은 뭘 뜻한다고 했지? 교집합. 사실은 이제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y는 3분의 4x 직선과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즉 중심이 마이너스 2,2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제 반지름이 1인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집합 A의 원소인 거야. 이해했어? 다시 이해했어? 잠깐만 재밌겠으니 학생 때 이렇게 말이야. 응 때렸어? 잠이 덜 깼어? 그러면 거의 다 깼어. 지훈아 혹시 지연이를 위해서 진정한 우정을 좀 많이 해주겠어? 근데 너 일찍 깬 거 아니었어? 아 그것은 예약 메시지. 이 자식 한 세대밖에 모르겠다. 자 연습합시다. 다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도형의 방정식과 집합을 이제 한 시험에서 같이 보게 되는 사실은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집합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 그래프라는 건 이제 집합이다라는 이야기를 함수담에서 한 적이 있어. 사실 그건 개념을 인해서 알아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집합 A라는 건 뭘 원소로 가진대? 지금 너가 생각해봐. 뭘 원소로 가진대? 조건지시법에서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원소 모양이잖아, 맞지? x, y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야. 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뭘 원소로 가진다고? 좌표를 원소로 가진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봤더니 뭐래? 하나는 뭐야? y는 3분의 4x는 직선, 맞지?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원이야, 원, 맞지? 근데 이거라는 말은 동시에 만족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거든. 그러니까 직선 위에도 있고 원 위에도 있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점의 좌표가 A의 원소가 된대.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걸 읽어내는 건 기본값이 알았지? 그리고 그게 상황이 좀 간단하면 내가 풀어내는 거고 너무 어려면 난 찍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시험에서는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간단한데 이 표현이 힘들어서 못 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지금 그 y는 3분의 4x는 직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뒤에 있는 건 원이잖아, 맞지? 우리가 직선과 원 위에 동시에 있는 점을 우리 뭐라고 불러? 직선과 원의 교점이라는 거잖아, 맞지? 교점 좌표 찾기야. 그러면 이렇게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자 b라는 집합 봅시다. b라는 집합도 똑같이 이제 y는 3분의 4x인 건 똑같은데 이제 원이 불편하게도 이제 미정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미정으로 나와 있는 거지.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1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중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1인 거고 여기는 잘못 썼겠다. a 제곱이 왔겠지. 그래서 이제 중심이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가 되고 그리고 반지름이 1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여기서 a가 1 이상이라서 저건 반지름 a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c라는 집합도 주어지기를 y는 3분의 4x 직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b-1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 제곱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b 더하기 1, b 그리고 r이 b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겠지. 일단은 이제 쌤이 너희들의 첫 번째 바라는 건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제 기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가끔 이제 시험에서 이제 저걸 내고는 싶은데 내봤자 아무도 못 풀면 사실 의미가 적지 않았지. 그래서 문제를 조금 쉽게 바꿔서 내기도 하거든. 혹시나 그렇게 봤을 때 해석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자 이제 상황이 이제 결국 도형의 방정식 문제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먼저 확정적인 친구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3분의 4x 직선은 그려지기를 이제 좌표를 잘 잡고 그리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게 되면 친절하게 이렇게 딱 접해. 정확하게. 딱 접합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직선이 4x 마이너스 3y는 제로가 나왔지. 그리고 이제 이 친구랑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의 점집거를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더하기 3의 절대값 얼마니? 1이지. 정확히 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1과 같다 맞지? 그러면 직선 원이 뭐 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1인 상태. 1인 상태. 괜찮니? 그러면 우리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지? 한 개인 거야, 한 개.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NA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NA 합, B 합, C가 3이다 이렇게 줘. 그치? 그러니까 집합 이제 A, B, C의 모든 원소의 합이 3개래. 근데 여기 A에는 한 개가 있어. 그리고 원과 직선이 만나봤자 최대 몇 개 만나? 2개 만날 거 아니야, 맞지? 원과 직선 몇 개 만나? 소율아? 원? 직선? 안 만나? 한 개 만나? 2개 만나? 이해해? 어렵지? 맞지?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자, 여튼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개 만났으니까 나머지에서 총 몇 개 더 만나면 되는 거야. 2개 더 만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을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결국 그 주어진 조건 때문에 2개 이상 만나는 조건. 최소 한 개 만나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관찰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방금 봤다시피 이거 뭐 한 거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본 거잖아, 맞지? 여기 이 친구도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근데 어차피 이 식이나 구조가 어때?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물론 B가 다르니까 A와 B가 다르니까 이제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오는 식의 형태 자체는 똑같을 거란 얘기야. 해봅시다. 그러면 5분의 저기다가 대입하면 4A 더하기 4 빼기 3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5분의 절대값 A 더하기 4가 될 거야. 여기가 괜찮아?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점집권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여기가 2번이라고 씁시다. 여기 1번이었고 3번 원에 대해서 해보게 되면 5분의 절대값 B 더하기 4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그 뭐지? A가 여기서 A가 1 이상이고 B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 문제에서 A가 1 이상이고 A보다 B가 크다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거든.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이미 보장돼? 양수임이 잘못 말했다. A 더하기 4가 양수임이 보장되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고쳐 써도 괜찮아? 5분의 A 더하기 4로 고쳐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따라하니? 근데 여기서 내가 A를 써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친구가 A가 무조건 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부등식 한번 풀어 이걸 같을 때는 한번 풀어보자. 5분의 A 더하기 4 여기 이쪽에 와서 풀어볼게. 5분의 A 더하기 4와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1이 뭘 의미했었지? 반지름이었잖아, 맞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같다가 기준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친구와 A의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라서? A라서 의 대소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요거랑 A를 같다고 해요. 그러면 A 더하기 4가 5A가 되고 그리고 A가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 때는 A가 1일 때야. 괜찮지? 근데 생각해봐. 이 A랑 이거랑 둘 다 몇 차식이야? 둘 다 1차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둘이 한번 갖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가 나머지 하나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개수가 얼마야? 1. 얘는 개수가 얼마야? 5분의 1이야. A의 개수는. 그럼 누가 더 빠르게 변해? A가 더 빠르게 변할 거 아니야, 맞지? 개수가 작을수록 클수록 더 빠르게 변하는 값이 더 빠르게 변하거든. 그러면 결국 얘가 얘보다 같을 때 얘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실제로 부등식 풀면 어떻게 되겠어? 저 부등식 풀면. 저 부등식 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볼게. 이렇게 되게 되면 5A가 되고 A 더하기 4가 되고 A가 1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나 같으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원과 직선이 원의 중심으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럼 교점이 1개 이상. 그럼 얘는 어떻게 써요? 어차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식의 형태는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5분의 b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때 이거는 이렇게 만드실 거다는 얘기. 여기는 교점이 뭐 어떻게 된다고? 얘는 교점이 1개 이상, 여기는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원소가 몇 개길 바래? 3개길 바래. 근데 이미 1개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이상한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얘가 2개면서 얘가 2개인데 2개 다 일치하는 상황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 결국 얘가 1개고 얘가 2개인데 그 2개랑 1개랑 겹쳐야 돼. 그래야지만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가 1개가 된다는 말은 아까 언제 등식에서 성립했지? 1일 때 등식이 성립했지.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1,1이 중심이니까 이제 여기 2,1이 중심이 되겠지. 2,1이 중심이 될 겁니다. 연습 합시다. 2,1. 그럼 이제 반지름 1인 원이 되어서 이렇게 접하게 될 거고, 사실 이제 굳이 잘 비교를 해보자면 이 원과 이 원이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대칭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는 사실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 이제 교점이 하나 생겼잖아, 맞지? 요게 집합의 또 다른 원소가 되는 거야, 저 좌표가. 그리고 중심이 b 더하기 1, b 또 다른 원이 있어서 그 원이 이제 여기 x축에 이렇게 접하면서 x축에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 이제 교점이 지금 몇 개 더 추가되었어? 2개 더 추가되었지만 이 친구는 중복이라서 우리가 집합해서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세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정확히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혹시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여유가,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좀 잘 수학하고 나서 여유가 있어서 이 문제에 도전할 때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사실을 사실 이제 기억하고 푸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점 좌표만 찾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점 좌표를 찾는 건 우리가 이제 요점의 좌표가 2,1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이게 수직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제 직선 구해서 교점 구하면 바로 구해지긴 하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조금 더 빠르긴 하냐면 우리 이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얼마지? 기울기가 3분의 4잖아, 맞지? 쌤이 외우라고 부탁했었지? 이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아 근데 미안하다. 이 문제는 이걸 쓰는 거 아니었어. 쏘리. 잠깐 기억이 헷갈렸어.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이제 원박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린 거잖아, 맞지?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야 돼? 요 길이 지금 얼마야? 요 길이도 얼마야? 2지. 그러면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냐면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말은 요 길이가 3K, 요 길이가 4K, 요 길이가 5K라는 얘기야. 괜찮지? 3대 4대 5잖아. 그럼 K가 얼마지? 5분의 2. 그럼 X좌표는 5분의 6, 5분의 8.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5분의 6, 5분의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원이 요 점을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럼 대입하면 어차피 식은 몇 개밖에 없어. 등식은 1개잖아, 맞지? 그래서 5분의 6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미적의 수가 1개라는 얘기야. 미지수가 1개라는 얘기지. b는 b의 제곱. 요걸 풀게 되면 b 값이 나옵니다. 이건 이 계산을 생략할게. b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b가 2가 나와. 정리하고. b가 2가 나와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였지? 문제에서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1, b가 2라서 3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쌤도 어렵다고 생각해 안 했지. 쌤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자, 넘어갑시다. 한 문제 더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자, 근데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서 잠깐만 밖에 좀 보고 올게. 자, 봅시다. 생명력이 느꼈다. 자, 55번 봅시다. 55번. 55번도 지금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자, 문제를 보게 되면 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9. 그러니까 K는 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 근데 이제 뭐 새로운 집합을 정의하는 거지. X 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K-1부터 K 더하기 1까지.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기식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여튼 봅시다. 근데 이제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보통 이제 생략해서 A1 이렇게 쓰게 되면 간단히 그냥 0부터 2까지 이렇게 쓰는 거지. A2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이번 기시감이 있었나? 저번 기시감이 있었나?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A3 쓰게 되면 2x4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기억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을 쌓는 건 사실 좋은 접근입니다. 괜찮지?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랑 동시에 들어있는 숫자는 누구예요? 2잖아, 2. 맞지? 얘는 어차피 얘랑도 겹치고 얘랑도 겹친단 말이야. 근데 요거랑 요거 누구만 겹쳐? 2만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교집합은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소율이 이해할 수 있어 지금? 뭔가 약간 덜 믿음직한 표정이 괜찮아? 자, 니은 봅시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근데 니은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약간 직관으로 처리하는 거거든. 문제에서 L과 M의 차이가 2하면 AL과 AM의 교집합이 이제 존재한다.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친구랑 이 A1이랑 A2는 차이가 얼마나? 1나지. 그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겠지. 아니 있잖아 실제로. 맞지? A1이랑 A3는 어때? 2가 겹치지 않았지. 근데 만약 A4가 되었다고 쳐. 그럼 얘는 뭐부터야? 3부터 5까지일 거거든. 그럼 얘랑 겹칠 수 있어 없어? 안 겹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야 겹칠 수 있는 거야? 이 길이가 2라서 맞지? 이 차이 나는 때까지 다 겹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차이 나면 겹칠 수가 없는 거야. 이 길이가 2밖에 안 돼서. 이쪽으로 1만큼 저쪽으로 1만큼 뻗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해설 보면 조금 더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설명을 하는 게 있거든. 물론 그 깔끔하다는 말이 표현이 명확하다는 얘기지 그 더 간단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맞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몇 개 써보고 차이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요 숫자가 차이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 보니까 차이가 1 나거나 2 나면 겹치는데 3보다 더 그러니까 2보다 더 많이 나게 되면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충분해.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디귿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AK, 그러니까 AK가 뭐부터 뭐까지 있지? A1, A2 해서 이제 A9까지 있는 상태야. K가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A9까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 모든 집합들과 서로서가 아니면서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을 찾으래. 그러니까 얘랑도 서로서가 아니고 얘랑도 서로서가 아니고 얘랑도 서로서가 아니고 얘랑도 서로서가 아니고 모두에 대해서 서로서가 아닌 집합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그 집합은 A랑 관련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어떤 임의 집합을 만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기억에서 뭐 했어? 기억에서 한 게 뭐지? A1교, A2교, A3가 뭐라는 사실을 2라는 사실을 확인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어떤 집합, 새로운 집합을 우리가 B라고 하자. 이 B라는 집합이 2를 원소로 가지면 어떻게 돼? 얘랑도 서로서가 아니야? 얘랑도 서로서가 아니야? 얘랑도 서로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 원소 하나만 가지고 세 개를 해결해 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나머지 6개의 집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개의 원소가 더 필요할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2개만 더 있으면 되겠지. 왜냐하면 A4, A5, A6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러면 4와 5와 6이 모두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지? 여기 5니까 5가 되겠지. 5. 여기가 2, 여기도 2, 여기도 2 있는 거잖아.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A5, 4, 6, A6,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5랑 여기도 5 들었을 거 아니야. 가운데. 그렇지. 그러니까 5 하나만 있으면 요 세 개도 또 한 방에 해결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7, 8, 9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만 있으면 세 개를 전부 다 서로 아니게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B는 누구만 원소로 가지면 돼? B는 2, 5, 8, 이 세 개의 원소만 원소로 가진다면 A1부터 A9까지의 모든 집합과 서로서가 아니게 되는 거야. 지금 잘 이해했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보통은 요거를 조작을 많이 하더라고. 실제로 참이 되게 주기도 하고 거짓이 되게 주기도 하는 거지. 부등호 약간 바꿔가지고 혹은 범위를 약간 바꿔가지고
그런 걸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디귿은 틀렸습니다. 3개 해야 돼. 자, 56번이 그러니까 집합 단원이 약간 추론이 많아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U는 이제 20 이하의 잔수, U는 20 이하.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에서 NA는 NB는 8 이렇게 되어있어. 그리고 NA 교비는 1.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그러니까 집합 A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아니래. 집합 B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10의 배수가 아니래. 자, 근데 우리가 그 합이 9의 배수가 되는 거와 10의 배수가 되는 것 중에 누가 더 편할까? 10의 배수가 훨씬 편해. 우리 더해서 10 되는 거는 약간 숫자 감각이 좀 살아있거든. 사실 동계산 할 때도 전부 다 10의 배수 다니잖아, 맞지? 그래서 그분은 훨씬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는 건 뭐 9가 되고 쉽지. 그럼 더해서 27 되는 거 이런 거 판단할 때는 헷갈린단 말이야,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9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해서 어떤 수의 배수가 된다 이런 걸 처리할 때 쌤이 사실 강조했었던 건 익률류야. 그러니까 자연수를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죠. 즉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부터 0인수까지 차례대로 적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3인수, 4인수, 0인수까지 나열을 한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10, 11, 12, 13, 14, 15, 16, 17, 18 그리고 19, 20까지 이렇게 딱 쓰라고 문제에서 준 거지. 그러면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는 쌍은 누구야? 이 친구랑 더하면 이제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더하면 이제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는 거고 이 친구랑 더하게 되면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는 거고 이 친구랑 더하게 되면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는 거야.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색의 세로줄에 있을 때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동시에. 이해했어? 왜냐하면 내가 13과 14를 둘 다 선택하게 되면 그 두 수가 모두 집합 A의 원소가 되면 더해서 27이 되잖아, 맞지? 9의 배수가 되어버린다고. 되면 안 된대. 가 문제의 조건이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SA 빼기 SB가 최대라고 얘기를 했거든. 여기가 괜찮지? 그럼 저게 최대가 된다는 말은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야 최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 A에는 가능한 한 큰 원소를 집어넣고 B에는 가능한 한 작은 원소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A의 원소를 이제 선택을 할 거야. 그럼 뭐부터? 제일 큰 수부터 20. 괜찮아?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18. 어차피 얘는 이제 나머지랑 더해서는 이제 9의 배수가 안 되잖아. 근데 18이 들어가면 이제 9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9는 9의 배수끼리 더하면 9의 배수가 되고.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그럼 18 넣을래? 9 넣을래? 우리는 뭘 원하냐고? 최대로 원해. 제일 큰 걸 넣어야지. 오케이. 자, 근데 저기 노란색 같이 못 넣는다고 했잖아. 17 못 넣는 거. 누구도 못 넣어? 16도 못 넣는 거지. 이제 누굴 넣어? 그럼 당연히 20 넣을래? 16 넣을래? 20 넣을래? 16 넣을래? 하면 누굴 넣어야 돼? 당연히 20을 넣어야지. 우리는 최대로 원하니까. 그러니까 17 빼고 16 빠진 거야. 그럼 15 넣고 14 넣고 그럼 13도 못 넣는데? 맞지? 12도 못 넣지. 왜냐면 얘 넣었으니까. 이제 얘를 다시 넣겠지? 얘를 넣겠지? 지금 우리 몇 개 채웠지? 7개 채웠지. 하나만 더 채우면 돼. 그럼 어차피 이 라인은 안 되니까 여기 채우면 이제 딱 이제 8개를 채운 거야. 지금 NA가 8개라고 했으니까. 괜찮지? 자, 우리 이번에는 뭐 하는 거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 맞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야. 그럼 A는 뭐부터 채워야 돼? 작은 거부터. 근데 이번에는 더해서 10이 되지 않는 건데 이 정도는 항상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1 채웠어. 2 채웠어.
3도 괜찮지? 4도 넣자. 5도 넣자. 6은 넣으면 돼, 안 돼? 4를 넣었잖아. 맞지? 7도? 8도? 9도? 안 되겠네. 그럼 누굴 넣어야 돼? 10을 넣어야 돼. 여기서 근데 겹치는 게 한 개는 있어도 괜찮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기왕에 빨리 겹치는 게 좋겠지. 그래서 10을 겹치게 하자. 우리 지금 몇 개 채웠지? 6개 채웠나? 그럼 이제 여기다가 7개, 8개 채우면 깔끔하게 끝나지. 그렇지. 그래서 파란색 네모친 게 바로 SB가 B가 되는 거고, 저기 보라색 동그라미 친 게 A가 되어서 이제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런 건 풀이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건 괜찮은데 시험장에서 내가 정확하게 딱 빡빡빡 할 수 있을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긴 합니다. 이해 자체는 할 만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57번 봅시다. 57번은 다행히 조금 쉽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자연수 KM인데, 자연수 KM. M이 있고 K가 M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라는 집합이 이제 K이하 자연수, K이하 자연수. 자,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어서 얘는 이제 M의 약수를 원성해요. M의 약수.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저건 이제 따로 정의되진 않았군요. B차 A가 지금 4와 7을 원소로 가지고 돼. 그리고 NA 합 B여가 7이다. 그리고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그래놓고 이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A여 교비여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사실 이런 문제가 좀 편합니다. 이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집합이 확정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좀 마음이 편해.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확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조금 더 편한데 확정이 되면 편합니다. 자, 일단 근데 여기서 이 친구를 또 봐야지. 오, 아까 그 친구 또 나왔는데? 둘이 무슨 관계지? 합치면 전체 각각은 상수. 맞지? 그러니까 요 친구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는. 아까 앞에서 했던 문제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원소 몇 개 있지? 여기 몇 개 있지? 총 몇 개야? 합치면 뭐 된다고? U 된다. 맞지? 근데 U가 9개네. 즉, 이 말은 우리가 NU가 9라는 사실을 해석하기 도와주거든. U는 뭘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K야 모든 자수 원소로 가진대. 근데 원소가 9개네? 그럼 K가 얼마? 9예요 지금. 그래야 K야 모든 자연수가 9개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은 K가 9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U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 9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채워봅시다. B가 4고 여기 B 4와 7을 이제 B만 원소로 가지고 원소로 읽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상황을 좀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나 조건을 우리가 아직 쓰지 않았군요. 나 조건 봅시다. A의 모든 원소야 SA와 SB가 같대. 이렇게 주어졌잖아, 맞지? 이때도 약간의 센스를 발휘하면 어차피 이 친구는 여기 B, SB 더할 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여기도 들어가겠지. 그러면 결국 이 친구의 원소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얘랑 같다는 얘기야. 10이라는 얘기야.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 지원이도? 그러니까 요거도 한 게 11이래. 소율이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A라는 집합이 무슨 집합이었지? 약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었어. 이 약수들을 더해서 11이 나오려면 그리고 무조건 전부 다가 아니고 여기 교집합 빼고 11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수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1의 약수, 2의 약수 이런 거 해봤자 더해서 11 될 수 있어 없어? 11 될 수가 없어. 얼마까지 가야 돼 최소한? 최소한 6까지 가야 돼. 왜냐면 5의 약수는 5, 1밖에 없잖아. 더하면 얼마야? 6이야. 4도 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최소 6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M은 아무리 작아도 6부터 시작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까지만 해보면 돼? 여기 9부터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M은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인 거야. 괜찮지? 근데 해보면 여기 1, 3, 9 더해서 11 될 수 있어 없어?
어차피 자연수끼리 더하기라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안 돼. 맞지? 얘는 1, 2, 4, 8이야. 얘는 돼 안 돼? 아니지. 1, 2, 8 더하면 11 되지. 그러니까 전부 다 더하는 게 아니고 교집합에 들어가는 거 빼고 더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얘는 안 돼. 왜냐하면 여기 4가 있잖아. 4가 여기 있어. 여기도 4가 있고 여기도 4가 있으면 어디다 넣어야 돼? 4를? 여기도 교집합에 넣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 말은 이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 괜찮지? 1치는 어때? 1치. 더해서 10이 될 수가 없다. 누구밖에 안 남았지? 1, 2, 3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이거 더해서 11이 될 수 있어 없어? 1만 더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교집합 빼고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1 빼고 다 하면 11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 6이어야지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1부터 9까지 채워야 되니까 1, 2, 3, 4, 5 빠졌고 8 빠졌고 9 빠졌네. 맞지? 그래서 A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이제 요거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저거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과 같아서 5, 8, 9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22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58번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1보다 큰 자연수 K에 대해서 이제 주어졌는데 이유는 이번에도 K야 자연수, K야 자연수.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K야 짝수.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K의 약수. K의 약수. 자, 그 다음에 NA 곱하기 NA 합비어가 15. 근데 상식적으로 이 원소 개수가 많겠어? 이 원소 개수가 많겠어? 상식적으로 얘는 A잖아, 맞지? 여기는 A가 뭔가를 더 합쳐버렸잖아 그럼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사실. 무조건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더 큰 합칠 수밖에 없겠지. 괜찮니? 근데 선생님이 잘못 쓴 거. 잘못 썼어. 거꾸로 썼다. 아, 미안해. 이렇게 쉽게 판단이 안 돼야 돼. 이렇게 되어야 다시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이건 잘 모르겠다. 맞지? 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A가 있어. B가 있고 전체 집합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K 이하 자연수가 U잖아, 맞지? A는 K 이하의 짝수지.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원소의 개수의 얼마여야 돼? 절반 정도여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K 약수라는 또 다른 원소들을 가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K 약수 중에 꼭 짝수만 있을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집합과 이 집합에 동시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이것만 해도 몇 개라고? 절반이. 절반에 조금 더 더해졌어? 그럼 이거 둘이 더한 건 절반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얘가 절반보다 커? 이 전체가 절반보다 커? 얘는 절반보다 작아. 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왜냐하면 우리 지금 원소 개수끼리 곱해서 15가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5이고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고 얘가 5이거나 얘가 15이고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고 얘가 15이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해볼 만한 건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가 5고 얘가 3인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5고 얘가 3인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근데 만약 요 판단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3일 때 5일 때 해보면 되는 거지. 1, 15는 사실 그냥 아예 불가능해서 할 필요가 없어, 맞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그건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제 추론을 했다고 하지 않았지?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N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래. 생각해봐. K 이하의 짝수가 5개. 그럼 K가 무슨 수지? 10. 10이어야지만 10부터 짝수, 항상 짝수는 절반 개잖아, 맞지? 근데 사실은 11도 괜찮다. 11도 어차피 그 짝수가 추가되지 않아. 추가되지 않잖아. 여전히 5개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K는 10이거나 두 번째로 K는 11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 그러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부터 먼저 이게 안 될 거거든 아마. 왜냐면 우리가 여기 짝수는 2, 4, 6, 8, 10이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약수는 1, 11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 총 몇 개야? 7개지. 근데 7개, 우리는 K11이 되면, K가 11이 되면 U는 몇 개가 돼? 11개가 되잖아. 11개에서 7개를 빼면 몇 개가 되지? 4개가 돼. 여기는 5개가 맞는데 여기가 4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5, 4, 20이 되어서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K는 11대를 이제 보자는 얘기야. 그럼 이제 다시 써볼까? 2, 4, 6, 8, 10 그리고 1, 2, 50 여기서 중국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합집합하게 되면 7개의 원소를 가져. 총 10개였으니까 10개에서 7개를 빼면 3개가 되겠지. 이렇게 5 곱하기 3은 15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괜찮아? 만약 근데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3, 5 해보면 금방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한 번만 해볼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3, 5를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K가 얼마여야 돼? K가 6 또는 7이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5개가 돼야 돼. 근데 A만 이미 몇 개야? 3개잖아. 6에서 3개 빼면 몇 개야? 3개인데 얘는 3개보다 작아야 되죠. 이해했어? 얘도 7개니까 7개 3개 빼면 몇 개야? 4개 나오잖아, 맞지? 그럼 4개보다 작아야 돼.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니까. 수연아 많이 힘들어? 가십시오. 수연아 많이 힘들어? 수연이 약간 지금 진짜 피곤해 보여. 어제 몇 시에 잤어? 5시. 뭐 한다고? 명백한다? 그건 아니고? 명맥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너무 줄여졌어. 그게 5시. 명백도 안 하고 치면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각오하고 왔어.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지연이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수학은 누적이다, 누적.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 가끔 그런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오니까 종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수학을 좀 빼고 다른 걸 많이 해서 총 평균 점수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문제는 그게 점점 어려워져. 누적이라서. 사실 시험에 갖고 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애들. 그렇잖아, 맞지? 수학은 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많이 걸려? 많이 걸려.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사이에 다른 과목 하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맞아. 문제는 그게 1학년 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어떤 얘기인지 알아?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줄이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상황을 만들어. 그게 문제야 사실. 자, 그리고 잠깐만 답을 안 구했다. 답은 어떻게 되지? A 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시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야? 2, 10이 있고 여기가 1, 5, 5, 4, 6, 8이니까 1, 2, 3, 7, 9 이렇게 나오나? 지금 총 10개 채운 거잖아. 그래서 3, 7, 9의 곱을 구하는 그런 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59번이 이제 그 집합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까 그 문제 2개랑 그 뭐지? 그 원의 방정식이랑 그 집합으로 주어진 문제 있잖아. 그 문제랑 그 문제 2개가 제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59번에서 U라는 집합은 이제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써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쌤이 이제 소수와 소수가 아닌 수로 나눴거든. 어차피 문제에서 소수가 필요해서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지. P는 이제 소수를 P를 지금 쓴 겁니다. 이게 P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다음 쪽을 만족시키는 U의 본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게 나왔는데 가 조건에서 보게 되면 N X 차 P 곱하기 N X 합 P여 이렇게 줘있어. 얘가 11 이렇게. 사실 이제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결국은 얘가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어. 왜 그렇지? 잠깐만. 자, 봅시다.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생각해봐. 얘는 x에서 더 빼버렸지. 얘는 x에다 뭔가를 더 합쳤지.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합치면 더 크겠지. 맞지? 상식적이야, 상식적. 근데 곱해서 얼마래? 11이래. 그럼 얘가 얼마? 원소 개수는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 맞지? 이건 그냥 준 거야, 맞지?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 조건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m일 때 m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6이래.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처리하고 가야 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p가 이렇게 있을 거고 x가 이렇게 있을 거야. x 차 p가 한 개밖에 없다는 말은 여기 원소 한 개가 있다는 얘기 맞지? 한 개. 그치? 그리고 지금 x 합 p여가 11개라고 했거든. 그러면 x 합 p여는 어디지? 잠깐만. x 합 p여는 전체 걸 그리고 설명해야 되구나. x 합 p여는 여기 빼고 전부 다야. 그치? P 여집합과 X를 합친 거니까 딱 요 부분 빼고 전부 다야. 수연아 잘 이해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게 11개네. 여기 총 몇 개인데? 15개인데? 여기 빼고 11개. 그럼 여기 몇 개 있다는 게? 여기 4개 있다는 게. 괜찮아? 여기 4개 있어. 그럼 혹시 여기 몇 개 있는지 알겠어? 여기? 2개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이거 둘이 더해서 6개가 돼야 되니까. 괜찮지? 그러면 여기 바깥에 몇 개 있겠어? 8개 있겠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맞지? 요거는 우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다시 나 조금 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m일 때 m의 양의 약수 개수가 16이래. 근데 우리가 어떤 수의 약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한다. 맞지? 알고 있지? 오케이. 그럼 곱해서 16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16이 나오거나 애초에 약수 그러니까 2의 15제곱 이런 거지. 그럼 약수가 16개가 되는 거야. 괜찮지? 또는 8 곱하기 2가 되어서 16이 되거나 4 곱하기 4가 되어서 16이 되거나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16이 되거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16이 되거나 이렇게까지밖에 없어.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x가 원소를 총 몇 개 가지지 보니까 x가 3개 가져.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뭐야? 소수야. 1개는 뭐야? 소수 아닌 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2개를 우리가 소수니까 P1, P2라고 쓰잖아. 소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 프라임 넘버야. 그래서 P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P라고 쓰는 거야. 여기는 그냥 K라는 어떤 숫자가 있다. 맞아. 근데 K는 소수 아니야. 얘는 소수 아니야. 소수 아니야.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P1, P2랑 K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어차피 이 숫자에 불과하거든. 그러면 약 2의 15제곱이라고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2의 7제곱도 안 만들어져. 사실 얘도 만들어지지 않거든. 왜냐면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3개를 곱해가지고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을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두 개는 소수라서 어떤 수 하나가 제곱 곱하기 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곱 곱하기 제곱인 수가 있나? 제곱 곱하기 제곱 중에 제일 작은 수는 36이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서 이게 36이 없잖아. 그래서 얘도 안 돼. 그래서 요 상황과 요 상황만 보는 거야. 자,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P1, P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가 저 소수가 아닌 다른 두 소수의 곱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소수 4개의 곱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X의 모든 원소 얘는 X의 모든 원소의 곱이야. 모든 원소의 곱이 이제 소수 4개의 곱이 되어서 지수에 1 더해서 곱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K는 이 숫자 중에 고르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소수 2개, 서로 다른 소수 2개의 곱인 건 누가 있어? 6이 있고요,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5를 골랐다고 하자. 그럼 P1, P2는 누가 되면 돼? 3,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맞지? 3,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가 몇 개 있지? 4개 있잖아.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K가 될 수 있는 수가 4가지. 그리고 나머지 소수 4개 중에 2개 고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의 경우를 봅시다. 이 사이의 경우는 2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P1, P2 소수가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K라는 수가 이제 P1 제곱 곱하기 P3 이런 꼴이면 돼. 괜찮아? 또는 두 번째로 이 P1, P2라는 소수가 있을 건데 이제 K라는 수가 이번에는 P1 곱하기 P3의 제곱 아니지? 4, 2니까 세제곱 만들어야 되네. P3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도 괜찮다. 그러면 지수의 1, 지수의 1, 지수의 1 더해서 곱하면 얼마가 돼? 4, 2, 2가 되겠지. 얘는 다 곱하면 뭐가 되지? P1 세제곱, P2, P3가 되지. 뭐 어떻게 돼? 4, 2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P1 제곱 곱하기 P3라는 숫자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수 제곱 곱하기 소수인 수가 10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가 12가 되고 그리고 강제로 P1이 2가 되고 맞지? 그러면 남는 건 P2는 이 3이 아닌 2와 3이 아닌 수야 되거든. 몇 가지 있지? 2와 3이 아닌 소수는 4가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총 4가지가 생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인 수는 또 누구밖에 없어? 8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강제로 8이 되고 그럼 P1, P2는 2가 아닌 소수 중에 하나가 되면 되거든. 2개가 되면 되거든. 2가 아닌 소수가 몇 개 있지? 5개 있잖아. 맞지? 5개 중에 아무거나 2개 고르는 거야. C해서 10가지. 그러면 4, 6, 24해서 다 나오면 이제 3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수현이 질문 있어? 4, 6, 24. 자, 59번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29번 문제잖아. 올해 나온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쌤이 그 올해 나온 문제 2개를 내가 여기다 넣었거든. 의미 있게. 물론 쉬운 문제 하나가 더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의미 있는 문제 2개거든. 저 앞에 도형 그림 그거랑 이거 중에 한 개는 나오지 않을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했는데 안 나오면 조금 아쉬운데 안 했는데 안 나오면 완전 없어. 어떤 말인지 알겠지? 항상 공부의 마인드는 그거야. 예전에 그 어떤 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표를 그려가지고 시험 쉽 어려. 공부만 적게 적게 했는데 쉽게 나왔어. 그럼 이제 괜찮지. 적게 했는데 어렵게 나와서 털렸지. 그렇잖아, 맞지? 많이 했는데 쉽게 나와서 좀 아쉽지. 많이 했는데 어렵게 나와서 완전 대박. 그러면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아. 원래 이게 이런 걸 보고 게임 이론이라고 해. 가장 기본적인 논리 중에 하나야. 어쨌든
쌤은 항상 이 컨셉이긴 해. 갑니다. 자, 60번 봅시다. 60번. 60번은 쉽습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자, NA 합비가 NA 더하기 NB를. 요거 하나만 잘 읽으면 돼. NA 합비가 NA 더하기 NB. 이게 뭔 말이지? 지우라, 이게 뭔 말? 대답 못하면 이건 때릴 거니까 분의 풀가독 떠르륵 해야 돼. 소율아, 너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아니 소율이 이거 아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천천히 생각해. 우리 합집합 원소 계수 공식 알잖아. 이게 원래 뒤에 꼬랑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꼬랑지 뭐야? 빼기 n의 교비가 있어야 되잖아. 걔가 없대. 그럼 빼기 n의 교비가 뭐란 얘기야? n의 교비가 0이면 뭐야? a와 b가? a와 b가? a와 b가 서로? 서로.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소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괜찮니? 어려웠어? 쌤이 구박해서 그래가지. 여유있게 생각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소리 지금 표정이 어떻게 알았지? 왜 그러는데 아니야? 진짜 안 나온다. 잠시만. 근데 진짜 한다 봐. 와, 당황스럽다. 나 지금 엄청 착한 줄 알았는데 뭐. 자, 그래. 또 자, NA 합시교, NA 합시교, B 합시가 2배의 B 곱하기 NB 자식이다. 자, 이렇게 좋아졌는데 얘는 뭐의 형태지? 합시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분배 법칙의 대상이다. 그래서 쟤를 고쳐 쓰게 되면 N A 교 B 그리고 합시 이렇게 만들어. 근데 아까 N A 교 B, 이 A 교 B가 뭐라고 했지? 공집합이라고 했어. 서로 서라고 했으니까. 그럼 공집합이랑 뭐랑 합쳐봤자 그냥 원래 집합은 P만 남겠지.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최종식은 NC가 2배의 NB 차 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사실 A로 관심이 없거든. 그냥 B하고 C에만 관심이 있어. B하고 C에만 관심. 문제도 뭐 구하래?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B 합치를 주고. 이것도 써야지. N B 합치가 C. 자, 근데 생각해봐. C가 어느 부분이지 이게? 이게 요 부분이 요 부분. 그리고 B 차 C가 여기. 그러니까 쌤이 이 친구를 X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 원소 개수는 몇 개인 거야? 2X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랑 더하면 뭐가 돼야 돼? 3X. X가 얼마? 4. NC는 얼마? 요건 간단하지 맞지? 요거 가 잘 알아보고 동료식 잘 쓰면 예쁘게 풀린다. 괜찮니?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 너희가 아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보면 좀 당황했을 거거든. 근데 보고 풀면 반드시 풀 수 있어.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자야 돼. 무조건 4시간 이상 자야 돼. 그리고 쌤은 4시간 이상 자는 거는 가능하면 그래도 그것도 좀 쌓이면 터지거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몇 시간 잤어? 저요? 4시. 쌓이면 터집니다. 맞지? 이렇게 사십시오. 일단 명백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